계피를 이렇게 먹으면 고지혈증이 싹 사라지고 혈당이 뚝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인데요. 예로부터 감기와 소화불량, 냉증과 관절 통증 같은 여러 증상을 완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계피도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계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 4가지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 4가지, 그리고 보관식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계피의 효능 첫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을 데워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또는 혈압이 낮아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초혈관이 넓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피는 수족냉증을 완화해주고 몸이 찬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계피가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속의 당이 세포 안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식사 후에 피곤함이나 졸림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계피를 드시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사 후 계피차 한 잔을 드시거나 계피를 곁들인 간식을 드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의 효능 세 번째는 항염과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만성적으로 생기는 염증은 관절염이나 고혈압은 물론 심장질환이나 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거나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계피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만성염증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의 효능 네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신가요?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특히 속이 더 무겁고 답답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계피는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은 위장 근육을 풀어주고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답답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자주 겪게 되는데 이런 분들께 계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피는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계피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착한 조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감기나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균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항염과 항균 효과가 배가 되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꿀의 단맛이 계피의 매운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계피차에 꿀을 타서 드시면 감기 기운이 돌거나 잦은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께는 따뜻한 계피꿀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조합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잘 아시다시피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속을 데워주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감기나 몸살, 관절 통증 등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생강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몸이 냉한 편이시거나 계절마다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생강과 계피가 건강을 위한 든든한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따뜻한 생강 계피차 한 잔으로 몸속 깊이 온기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착한 조합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매우 풍부한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계피 또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대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변비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착한 조합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줄어들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기분 안정과 숙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속이 불편하거나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계피우유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강한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계피는 다양한 음식들과 잘 어울리지만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조합 첫 번째는 과다 섭취입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쿠마린을 소량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항염작용을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쿠마린의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당 0.1m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계피는 1g당 약 2에서 5mg의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허용치에 도달하게 되므로 그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가루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나쁜 조합 두 번째는 당뇨약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피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계피를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에도 계피차나 계피가루 등을 꾸준히 드실 예정이라면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피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도 출혈 위험이 높아지거나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조합 세 번째는 공복 섭취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데워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빈속에 드실 경우에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속쓰림이나 위통,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위염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께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는 식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데요. 공복 섭취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계피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쁜 조합 네 번째는 임신과 수유 중 섭취입니다. 계피의 풍부한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어 임신 초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다 섭취할 경우 자궁을 자극해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임산부는 되도록 계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도 계피의 특정 성분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도 계피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계피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꿀팁은 햇빛과 습기 피하기입니다. 계피는 보기보다 아주 민감한 식품인데요. 겉은 마른 가루나 나무처럼 보이지만 강한 향을 지닌 만큼 외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특히 직사광선을 오래 받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계피 안의 유효 성분이 빠르게 파괴되기 쉬운데요. 게다가 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질 위험도 커지게 되고 계피가루의 경우엔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패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땐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계피의 향과 건강 성분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유리 용기입니다. 혹시 계피를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계피처럼 향이 강한 식재료는 보관 용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냄새를 잘 흡수하고 밀폐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피의 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용기는 냄새가 배지 않고 밀폐력도 높기 때문에 계피 특유의 향을 오래 유지하는 데 좋은데요. 입구가 좁고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유리병을 사용하시면 공기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 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피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꼭 유리 용기를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꿀팁은 상온 보관입니다. 향신료는 냉장 보관해야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피는 냉장 보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냉장고 안의 낮은 온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꺼냈다 넣었다 할 때 생기는 온도 변화 때문에 계피 표면에 수분이 맺히고 이 습기가 곰팡이나 뭉침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는 차가운 냉장고보다는 건조하고 일정한 온도의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한여름처럼 습하고 더운 날씨엔 밀폐 보관을 더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하며 계피는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관 환경에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계피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은 꿀, 생강, 사과, 우유가 있었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과다 섭취, 당뇨약, 공복 섭취, 임신과 수유 중 있었으며 계피를 건강하게 보관하는 꿀팁은 햇빛과 습기 피하기, 유리 용기, 상온 보관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계피와 함께 드시면 좋은 생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강을 이렇게 먹으면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10배나 높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강은 예로부터 아주 귀한 식품이었는데요. 이슬람 성전인 코란에서는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 불렸으며 인도의 전통 의학서적에서는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할 정도로 그 효능이 탁월하여 과거에는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식자재였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은 면역력 강화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양한 효능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약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생강도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생강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 4가지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 3가지, 그리고 생강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생강은 특유의 향과 톡 쏘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운맛의 정체는 바로 진저롤이라는 성분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저롤은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감기나 병균이 체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또한 파라디올이라는 성분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파라디올은 항균 작용을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튼튼해지고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 두 번째는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붓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생강에 있는 진저롤과 진저베렌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고 진저베렌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의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 세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강이 그런 불편함을 덜어준다고 하는데요. 생강을 건조하거나 조리할 때 생성되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 소화를 돕고 위장 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한 분들에게 생강은 매우 유익한 식품이죠. 또한 생강에는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 위의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식사 전후에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속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 네 번째는 항염 효과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증으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생강에 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조리할 때 생성되는데 이 성분은 진저롤보다 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파라디올 성분이 항균 작용을 통해 염증의 원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관절이 아프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생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만성피로 회복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계속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생강은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생강에 있는 진저롤과 진저베렌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날에도 생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저베렌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 피로를 자주 느끼시거나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데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활력이 도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고령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좋은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강과 좋은 조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달콤함을 가진 꿀은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균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당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데요.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체온 상승 효과와 면역력 강화 작용에 꿀의 항균 효과가 더해져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꿀의 당분은 체내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어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데요. 겨울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며 따뜻한 차로 마시면 몸을 더욱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강과 좋은 조합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전통적인 건강식품으로 비타민C와 철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는 혈액순환과 피로회복, 소화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대추의 철분과 비타민C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소화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의 식이섬유는 위장 부담을 덜어주고 생강의 소화 촉진 작용과 함께 소화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대추와 생강을 차로 끓여 마시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피로해소에도 매우 좋습니다. 생강과 좋은 조합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항산화 성분이 뛰어난데요. 레몬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디톡스 효과도 볼 수 있죠.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부담을 덜어주고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레몬의 디톡스 효과가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결합하여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아침에 생강과 레몬을 넣고 차를 끓여 마시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좋은 조합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형성과 뼈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생선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 촉진과 염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생선의 비린내를 생강이 잡아주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생강은 다양한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강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조합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차갑게 하는 반면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성질의 차이로 인해 생강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며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충돌하여 소화불량이나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생강과 우유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나쁜 조합 두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자극하고 각성 효과를 주며 생강은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커피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두 자극적인 성분이 결합하여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자극과 생강이 주는 위장 자극이 더해져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커피와 생강은 같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커피를 마실 때는 생강을 섭취하기 전후에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조합 세 번째는 신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오렌지나 자몽과 같은 신맛이 강한 과일에는 구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생강 역시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생강과 신맛이 강한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며 신맛이 강한 과일과 생강은 가능한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강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첫 번째 꿀팁은 껍질째 섭취하기입니다. 생강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껍질은 조금 씁쓸할 수 있지만 생강을 껍질째 섭취하면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유효 성분들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생강을 섭취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두 번째 꿀팁은 말려서 섭취하기입니다. 생강을 말리면 그 효능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을 말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항염 효과가 강해지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극대화되는데요. 말린 생강은 차로 끓여서 마셔도 좋고 가루 형태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린 생강은 신선한 생강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린 생강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세 번째 꿀팁은 따뜻하게 섭취하기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강을 차로 끓여서 마시면 그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납니다. 특히 생강을 차로 섭취하면 진저롤과 쇼가올이 잘 용해되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면역력 강화와 소화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생강은 체온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어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과다 섭취입니다. 생강은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강을 과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위경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면 생강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약 2g에서 3g 정도의 생강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는데요. 생강가루 기준으로는 1티스푼, 생강차 기준으로는 1컵 정도가 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분들이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 섭취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수술 전후 섭취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데요. 생강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지거나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술을 앞둔 분들은 최소 1에서 2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 후에도 회복될 때까지 생강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은 꿀, 대추, 레몬, 생선이 있었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우유, 커피, 신맛이 강한 과일이 있었으며 생강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껍질째 섭취하기, 말려서 섭취하기, 따뜻하게 섭취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